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습도가 높겠습니다. 한편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비 소식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출근길 작은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곳에 따라 오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 10에서 6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고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습도가 높아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고요. 모레부터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예상됩니다. 낮더위와 더불어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29도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서학마을이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마을 살리기의 성공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온 유적지를 정비하고 다양한 축제와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여 연간 5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시대 고분군과 3층 석탑을 배경으로 화려한 빛깔의 작약 꽃밭이 조성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분군하고 3층 석탑하고 이제 자각하고 너무 어우러지는 게 너무 이뻐서 두고두고 꺼내볼 추억거리 하나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람 있으면 같이 놀러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장소여서. 지난 2010년부터 서학마을 신라 고분군 주변에 방치되어 온 유적지를 정비해 3,000제곱미터 규모의 꽃밭을 조성했고 서학서원과 도봉서당을 중심으로 고택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새로운 문화 답사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마을에 꽃도 많이 심고 그다음에 마을이 많이 밝아져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죠. 마을 전체를.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그걸 감수할 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학마을을 찾는 답사객도 연간 5만 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학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난 15년간 국가유산청과 경주시가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 함께하면서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마을 살리기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적 주변을 정비함을 해서 유적의 값어치가 늘어났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꾸어지니까 마을 주민들도 깨끗한 부분 함께 동참을 했고 그리고 기업이 또 동참을 해서 마을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요. 그랬더니 관광객도 늘어나고 한편 신라문화원은 오는 5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서학마을 작약음악회와 함께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미술시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아트페어 대구 2025가 개막해 오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해외 유명 갤러리를 포함해 국내외 110여 개 갤러리가 참가했는데 문제는 수집가의 닫힌 지갑을 얼마나 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실뱅 트렘블레이의 작품입니다. 오페라 갤러리, 갤러리 드 아이리스 등 세계적인 갤러리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많은 작품을 출품했고 퍼포먼스도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극사실주의 대표 작가 가운데 한 명인 이정웅 특별전도 열립니다. 1990년대 대구에서 정물화로 명성을 크게 얻어 이름을 알린 작가입니다. 아트페어 대구 2025에는 해외 갤러리를 포함해 국내외 110여 갤러리 500명의 작가 5천여 개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해외 갤러리라든지 이 섭외에 굉장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이고 또 저희들이 보면은 작품 수준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많이 높아요. 지금 블루칩 작가 작품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18일까지 계속하는 이번 행사는 단지 그림을 사고 파는 현장일 뿐 아니라 많은 작품을 한 곳에서 관람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그냥 갤러리를 가면 한두 작가만 이렇게 조금씩 볼 수 있는데 여기 다 많이 모여 있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보려고 왔어요. 또한 가라앉은 현재의 미술시장에 수집가와 갤러리가 만나 미술시장의 앞날을 점쳐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최 측은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아트부산 2025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 판매 성과는 썩 나쁘지 않았다는 평을 들어 200억 원에서 300억 원대의 작품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이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은 피해 주택에 대한 현금 현물 지원 확대, 농업과 소상공인 생계 복구 지원,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국가 주도 재건 사업 추진 등입니다. 협의회는 이번 산불이 지역 생업 기반까지 무너뜨린 국가적 재난이라며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예비비와 추경을 통해 신속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 대상에서 제외된 송이 피해 임가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금 23억 6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경북 5개 시군 송이 피해 면적은 12,000여 헥타르로 경상북도는 정부 협의를 통해 송이 피해 임가 980여 곳에 생계비 120만 5천 원을 2달간 지원합니다. 또 이번 정부 추경에 송이 대체작물 조성 사업을 위한 국비 58억 원을 확보해 사업 개소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추가로 기부금을 활용해 피해 임가를 지원할 방안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조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버스 타고 경북 관광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3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5월에서 6월 중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을 방문할 경우 버스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여행 지역에서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으로 3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며 참가자 전원의 여행자 보험 사전 가입은 필수입니다. 대구와 경북, 이른바 TK는 일당 독점의 정치 지형을 깨지 못해 보수의 서밀한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총선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파열음으로 실망감을 느낀 지역 보수층이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 대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40분가량 유세를 하면서 지역 공약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구 경북 유권자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TK 정치 지형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했는데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는 호남을 진짜 두려워합니다.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못하면 싹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한 명인가 빼고 총선에서 저는 몰살한 일도 있습니다.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구 득표율은 21.6%, 전국 17개 시도에서 꼴찌였고 경북은 23.8%로 대구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데도 전국 평균 득표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24만 7천여 표,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고배를 마신 이재명 후보에게는 안타깝고 야속한 곳이 TK일 수밖에 없습니다. TK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거듭 부탁하는 것은 두 번 다시 고향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지 않겠다는 결기로 보입니다. 맹목적으로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무조건 찍어주면 대상으로 보지 주인으로 높이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좀 바꿔서 쓰세요. 신상도 좀 써보세요.
국민의힘은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황골 탈퇴에도 모자랄 판에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낯까지 드러내면서 철옹성이었던 TK의 국민의힘 지지에도 균열이 불가피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에 무엇을 해줬는가, 또 우리 국가에 어떠한 결과를 남겼는가 하는 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좀 후보자들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대구도 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넘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당 지지, 일당 독점으로 보수의 섬으로 고립됐다는 비판까지 받는 TK 유권자들이 보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이전처럼 의리를 택할지 아니면 변화를 택할지 전국이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광복 80주년, 한일협정 60주년이 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바람인 진정한 사과와 일본 정부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자는 이제 6명, 할머니들은 생애 마지막 대통령이 될지 모를 후보들에게 이 사안을 해결해달라고 말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당한 치욕과 고통을 처음 입 밖으로 냈던 게 1993년입니다. 32년이 흐르고 대통령이 6차례 바뀌었습니다. 사과받고 배상받고 싶다는 평생의 염원은 아직 못 이뤘습니다. 희망을 걸고 참 괴로워도 참고 울고 싶어도 참고 참았는데 다 죽기를 기다리는 대통령이었었는가. 97이 된 이용수 할머니는 생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다음 대통령에게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그래도 새로 대통령 되시는 분은 책임을 지시고 우리 위안부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러 차례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학계도 새 정부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제3자가 개입하는 중재재판에 회부하고 UN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 구속력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해 생존자가 단 우리 옆에 계실 이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초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23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6명의 평균 나이는 95.6세, 시간이 없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규모 휴양시설인 울진해양치유센터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울진군은 평해읍 월송리에 들어설 울진해양치유센터가 최근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울진해양치유센터는 해수와 해송, 해변을 활용해 치유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양시설로 340억 원을 들여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2025년 정부 합동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1억 2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경주시는 문화누리 카드 이용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률 등 행정 전 분야에서 정량지표 목표 달성률 89%를 기록했습니다. 정성지표 분야에서도 임신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초등돌봄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등 여러 지표가 우수 사례로 채택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온열 질환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작년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 3,704명 중 34명이 숨졌으며 이 중 60세 이상이 2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숨진 온열 질환자 중 82.4%가 실외에서 발생해 여름철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청은 6월부터 고온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온열 질환자 파악을 위해 운영하는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작년보다 5일 앞당긴 어제부터 9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작은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곳에 따라 오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 10에서 6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고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습도가 높아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오늘도 24도에서 최고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고요. 모레부터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 당분간 낮더위와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9도, 성주는 18도로 다소 높은데요. 낮에는 대구 24도, 성주는 2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기온은 18도, 상주도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4도, 상주도 24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1도로 시작해 낮에는 25도 전망됩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최고 29도에서 28도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